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두근거려. 안녕하세요, 써니일입니다. 6월 19일 써니일의 새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6월 4일. 예, 내일 보내면 현충일이네요. 네. 내일 모레가 아니고 내일이 바로 현충일이네요. 6월 5일입니다. 제가 6월 4일 날 입력된 기사를 얼핏 보다가 4일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TV 라디오의 일꾼인 김용민 PD, 지금 검찰 가 있고요. 저도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TV 라디오와는 아무 관계가 없죠. 대선 때의 여러 활동들이 국정원이라든지 국가기관, 그다음에 새누리당 등등의 심기를 거슬렸고 그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저는 국정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동작경찰서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해서 아마 자기들 마음대로 쓴 조서가 검찰로 갔을 겁니다. 중앙지검 공안 일부에 김모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서 오늘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뭐 오늘 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겁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혹은 선거 개입이 계속 들통이 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과연 지켜줄 명예가 국정원에게 있느냐, 또한 국가기관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바로 국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마 검사의 판단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보냈네요. 6월 5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오늘 한겨레신문의 칼럼에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개 있었습니다. 김희택 논설위원이 쓴 원세훈 뒤에 이명박이라는 칼럼인데요. 원세훈이가 그렇게 날뛰었던 그 뒤에는 당연히 이명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읽어보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뭘 믿고 그렇게 대담하게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불법 사찰과 공작을 꽤 광범위하게 벌였던 것 같다. 촛불 시위 뒤 2008년 중반부터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을 중심으로
이영호 팀이 정치인과 민간인을 두루 사찰했고 국가정보원도 여기에 내사 자료를 넘겨주는 등 공조를 했다는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2월 발표로도 확인된다. 올해 초부터 연이어 공개된 내부 자료들을 보면 국정원은 이와 별개로 정치 공작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도 은밀하게 벌인 모양이다.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 시절 매달 주요 간부 회의에서 강조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정부 정책의 진위를 홍보하고 국책 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라는 식의 정권 보위 의지가 짙게 묻어난다. 국익전략실이 만들었다는 문건에는 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반박하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 심리전에 활용하게 하고 무상급식과 등록금 인하 등 서민 정책을 펴는 서울시장을 제어하기 위한 공작 실행 계획까지 나와 있다. 네. 국정원이 결국은 정부 정책의 진위를 홍보한다. 아니 뭐 글쎄 정부 정책은 충분히 홍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홍보를 하는 대상은 주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보수석실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지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죠. 국정원이 세금 연간 추정 예산 1조 원을 퍼부으면서 개우 4대강 홍보하고 4대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예산 주는 거 아닙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할 고유의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일에 몰두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야당의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록금 인하 이런 것들을 좌빨이라고 몰아세우고 종북이라고 심리전을 핀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원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 계속 칼럼을 읽어봅시다. 여러 달 동안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단 댓글 내용과 지시 말씀,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 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니 정치공작 실체는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라면 뭔가 찜찜하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이런 불법 공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 여러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네, 당연히 아니죠. 아니 원세훈이가 도대체 뭘 믿고 국정원을 정권 보위 기구로 내몰았겠어요. 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진행을 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인사불이익을 주고 쫓아내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은 해외에 좋은 자리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대북 정보망을 완전히 다 붕괴시키는 그런 일을 했겠냐고요. 김희택 논설위원의 칼럼은 이렇게 됩니다. 이명박의 핵심 측근인 원세훈이 대통령을 위해 불법을 감수하며 공작을 벌이면서 과연 자기의 1심 충성 활약상을 보고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다. 독대 자리에서 국정원 전 조직이 얼마나 열심히 4대강과 세종시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때로는 야당 의원을 겨냥한 심리전 등 공작까지 감행하는지 시시콜콜 보고하지 않았을까? 당근이죠.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 등 이명박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둘 사이 교감의 흔적도 엿보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이거 완전히 박정희 용어인데 이딴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거를 국정원 보고서에 또 집어넣은 모양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예.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작성 VIP 비선보고를 받는다는 이명박이가 이보다 더 보안 유지가 확실한 조직, 즉 국정원의 보고를 내쳤을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이명박은 이 밖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사저비리와 같은 직권남용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앞두고 있습니다. 원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바람에 이전 대통령 문제는 아직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조만간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처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 드러나 있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처벌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곡동 특검 수사에서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10,000원짜리 국권화폐 1억 4천만 원이 지불된 사실이 드러났고 2008년 BBK 특검 때는 130억 원대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제 국민들도 웬만큼 그런 내용들을 안다. 조만간 검찰이 수사 결과와 여론을 고려해 결정을 하겠지만 또 다른 변수는 청와대다. 법무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가로막고 나선 것도 대선 결과에 흠집이 나길 바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연 이전 대통령 문제에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해 법대로 하라고 쿨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비자금의 주인공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검찰 앞에 전 현직 대통령들이 걸림돌로 줄줄이 늘어선 형국이다. 네. 결국은 원세훈이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맞선다 오늘 하지만은 결국 원세훈의 뒤에는 이명박이 있는 거죠. 원세훈을 조사하다 보면은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러한 보고를 용인한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일종의 배임 의무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감독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원세훈이가 시시콜을 보고하고 아이고 좋아라 했다면은 배임이죠. 대통령은 직무상 배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원세훈이가 그렇게 믿고 날뛸 수 있었던 배경에 이명박이 있었다는 건 너무나 빤할 빤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 선거 개입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당선을 바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간에 해석이 뻔한 거 아닙니까? 원세훈이 뒤에는 이명박이 있고 이명박 뒤에는 박근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택 논설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무장관이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가로막고 나선 것도 결국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흠집이 나길 바라지 않는 박근혜의 뜻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박근혜가 과연 이명박 처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 법대로 하라! 이렇게 쿨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또 5년 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법정에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김희택 논설위원은 지금 임기 초에 그런 표현까지는 못 썼습니다만은 사실상 경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노태우도 그렇고요. 이명박이 이르기까지 보수에서 배출한 대통령들 뒤끝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김영삼 씨가 그런 대로 아들로만 국왕이 됐지 본인에게까지는 그 불똥이 튀질 않았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의 보수들도 이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후보 시절 밝혔다시피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처럼 그렇게 돈을 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또 다른 문제들 그로 인한 확신범적인 사고방식이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특히 박근혜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식의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나쁘게 얘기하면 독자적인 성질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네, 요즘 개편되고 나서 다들 정신이 없는지 조합원 배가운동에 조금 소홀히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불과 4명의 인원이 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조만간 인원 증원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소 정신이 없어서 조합원 배가운동에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조합원 배가운동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준이 없어가지고요. 가장 늦게 출자금을 납입하신 이지영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귀한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이지영님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안 쓰셨네요. 부산 부산진구 양정 1동의 꿈꾸는 나비 배은희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현지 아빠 이기창님 역시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최백무님 닉네임은 돈 까밀로네요. 돈 까밀로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갓파드에 나오는 건가? 하여튼 최백무님 감사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의 김성우님 코스코 김이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 1동의 오리발 문용선님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구 주안 7동의 구자일님 역시 감사드리고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정발산동의 한예란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 4동의 바하트마 이상호님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의 김정임님 역시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박경호님 그리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최영신님 가입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구 북구 구구동의 극우동으로 잘못하면 익히겠네요. 정인수님 가입 감사드리고요. 역시 같은 대구 중구 남산 2동의 박인덕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출자금이 밑거름이 돼서 공정한 언론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원들도 협동조합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확실한 자기 각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오히려 여기 소속된 구성원들보다도 더 협동조합을 사랑하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다소 못 미치는 그런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교화시킨다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질정과 질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역시 한겨레 칼럼입니다. 한겨레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겨레 칼럼 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요. 거의 모든 신문의 칼럼과 사설을 최소한 제목은 다 봅니다. 그리고 제목이 그럴듯하면은 읽어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신문을 애호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정훈 변호사의 세상 읽기 수사 개입 논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예, 그게 결국은 저희 관심사는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신문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해서 해주잖아요. 오늘 사설들 쭉 일람을 보면서 정말 골 때리는 게 한국경제 사설이었습니다. 정말 친재벌적인 너무나도 친재벌적인 그 모습에 경악해가지고 도대체 한국경제가 뭐하는 신문사에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위키백과에 보니까요. 예, 한국의 유수한 재벌 기업을 비롯해서 194개의 기업들이 출자한 그런 언론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언론사가 얘기하는 은설들, 주장들이 어떻게 재벌의 이익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예, 물론 한국경제는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많은 출자와 많은 조합원 가입 그리고 팟빵 앱을 통한 휴대폰 청취자들을 늘려가는 길 이외에 다른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정정훈 변호사의 칼럼 읽어봅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법무부가 일주일 넘게 결정을 미룸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를 했고 최동욱 검찰총장은 이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는 받았으나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니 도대체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변명이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보고는 받았으나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 된장. 그러니까 문서로 안 하고 말로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 봐요. 참나.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야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거 하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해도 이건 명백하게 압력 행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압력 행사가 아니에요. 왜? 최동욱 검찰총장이 제 얘기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무시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은 한 번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장관들도 벌벌벌 떨면서 그냥 박근혜 얘기하는 거 받아쓰기 바쁘다는 이런 세태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서면으로 안 받았다고 해서 벌벌 안 떨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최동욱 검찰총장 강단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라도 나오는 겁니다. 이명박 시절의 검찰총장들 같으면요 이런 문제 자체가 안 나와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보고는 받았으나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라는 겁니다. 법을 서면으로 하자고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뭔가 지시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결사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면은 책임 소재가 남거든요. 그거 싫은 거야. 압력을 가하기만 하고 싶어 할 뿐이지 그 압력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그런 아주 못된 넓으신 보죠. 수사 지휘는 없었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매우 중대한 사태다.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 제시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식 당일 수사지휘권 발동이 강정구 교수 때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늘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으며 광고주 협박 사건이 그랬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한 의견 또는 주문이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이유가 검찰 내부의 이견 때문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주문 때문인지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행동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며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네, 바로 이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의견 제시라고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일주일 이상 지연됐다는 것은 그러한 의견 제시가 물리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정정호 변호사의 지적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거죠. 왜? 원세훈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점이고 그러면 그 선거 결과 탄생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검찰청법 위반으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고 탄핵을 받으면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은 때 경우에 따라서는 깜빵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점을 확장해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김희태 논설위원의 지적대로 원세훈 뒤에 이명박이어 있고 이명박이 뒤에 결국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처신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임기가 5년 남았으니까 5년, 4년 6개월 남았으니까 뭘 어떻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5년 뒤에 반드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문제는 어제 문재인 의원이 페이스북에서인가 뭐 블로그에서 밝혔던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용서와 사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원세훈을 불러서 야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나를 좀 당선시켜줘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도움을 받았다. 아마 그렇게 국민들에게 애들로 변명을 하고 클리어하고 넘어갈 문제지 이걸 현재 숨기려고 들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부메랑으로 올 것은 뻔할 뻔짜입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당장 황교안 법무장관도 과연 그것이 어떤 과정에 의한 것이냐는지 밝히고요. 법무부 장관의 주문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이라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원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과 국내 정치적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중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다. 혐의 사실이 현직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관한 것이고 정치적 사안인 만큼 법무부 장관은 더욱 신중해야 했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개진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맨 격이다. 이제 국민들은 갓근을 고쳐맨 이유를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고 따져 물어야 한다. 네. 국정원이 이명박이가 임명한 원세훈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고 국내 정치적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이건요 정말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규정된 법 테두리를 선출직 혹은 선출직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넘어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한 것이지 그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그리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원세훈의 이런 문제는 현직 정권이 나설 일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칫 잘못하면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 매는 격이 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서 검찰총장도 그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까지 검찰과 법무부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인 그런 관계였다. 법무부의 주요 보직 대부분이 검찰 출신 일색이다. 이런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안에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굳이 지휘라는 딱딱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였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규정이 사문화된 이유는 이런 관계가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논란이 보도까지 됐다면 적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을 안전판으로 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네.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검찰총장 역시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동안 임명해 왔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불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뭐 수사를 지시하는 데 있어서 수사를 관여하는 데 있어서 굳이 서면으로 하고 막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둘이 만나가지고 희희대면서 각하가 이거 싫어하는데 아이고 알아보시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무죄를 양산하고도 마구제비로 기소를 하고 검사가 자기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들을 마구제비로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 검사는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명박의 비위를 맞춰줬다는 이유만으로 승승장구 출세했어요. 이런 같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기업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다스리는 데는 항상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 사건은요, 결국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과거 최동욱 인사청문회 때 야당도 전부 반기는 그런 인사했다는 점에서 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래, 최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 이거는 진짜 얘기할 필요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단 한 명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요. 최동욱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엄청난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은 임기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려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충성파들은 아마 무수히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꿋꿋이 버티고 검찰이 그나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최동욱 검찰총장 끼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세훈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세훈의 이런 정치관여 혹은 선거 개입은요.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서 아주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원세훈이 PC방 주인이라면 벌할 이유가 없어요. 일베의 회원이라면 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주무르면서 오로지 총액만을 국회 정부에 보고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말로 간첩을 때려잡으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이명박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는 그런 일을 했다면요. 정말 중형의 중형을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런 상식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그동안 그야말로 자기 얼굴에 똥칠을 했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조합원들이 조금 늘었네요. 반갑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김성구님 감사드립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의 노란별 김영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금천구 독산 1동의 최영미님 발음 그대로 하셨네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김현준님이네요. 예, 닉네임은 여주아이입니다.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공정한 언론을 위한 첫걸음이 되고 그런 첫걸음에 저 자신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칼럼은 사설은요. 경향신문 사설을 선택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은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징수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추징금 징수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미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고삐를 다시 쬐고 새누리당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양이다. 전두환 추징법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같은 전 현직 최고위 공무원이 법규를 악용해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몰수, 추징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추징 확정 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 처분토록 하거나 불법을 인지한 이후에 형성한 불법 재산, 혼합 재산은 제3자라 하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할 경우 노역장 유치나 감치 명령을 내린다는 게 핵심이다. 전두환 씨의 사례에서 보듯 현행법에 빠져나갈 구멍들을 막음으로써 미납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전두환 추징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네. 여기서 핵심은요. 돈 안 내면은 노역장 유치나 감치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전두환 씨 안 낸 돈을 가지고 노역장 유치를 내리면요. 아마 1000년 이상 노역장에서 일해야 될 겁니다. 당장 내죠.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결단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향신문 사설도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합리적인 겁니다. 아무나 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같이 최고위직 공무원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돈을 이익을 챙겼을 때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요. 새누리당이 과연 이러한 국민의 뜻과 명령을 무시할지 아니면 존중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해왔던 그런 일들에 미뤄보면은 무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은 워낙이 전두환은 여기서 마칩니다.